반년 만에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6일 하루 1,212명이 나왔는데요. 역대 두 번째 규모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현행 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곧바로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1,212명으로 3차 대유행 정점 때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3월 이후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역량 등을 고려해서 확진자 규모에 맞지 않는 그런 완화된 방역 조치를 취해왔거든요.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이 크게 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이러한 특성은 20, 30대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여기에 두 번째 이유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요인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감염력이 기존 바이러스의 약 3배 정도 그리고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기 60% 정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확산세의 가장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국민의 완화된 경각심과 변이 바이러스를 꼽아주셨는데요. 정부는 수도권에 적용 중인 현행 거리두기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 또 젊은 층에서의 검사 확대, 또 재택근무 권고 등 추가 대책을 내렸습니다. 현재 내려진 이 정도 조치로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확산세는 과거 최고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던 3차 유행 때와는 사뭇 그 양상이 다릅니다. 네. 과거 3차 유행 때에는 주로 방역 조치상의 경험 부족,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역 사각지대를 위주로 해서 특정 집단 감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집단 감염들이 주로 유행을 견인했던 양상을 보였던 반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시에는 해당 집단 감염들에 대한 어떤 강화된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만으로도 어느 정도 확산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지금의 확산은 물론 최근 집단 감염들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배경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의 확산 양상은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방역 조치상의 어떤 경험 부족에 따른 집단 감염보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 조치 능력을 넘어서고 있는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이상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즉 말씀하신 그 현행 거리두기 연장이나 검사 확대 등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조치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향후에 확진자 수는 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더라도 현 단계에 보이는 현상은 과거 1, 2주 전의 상황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지금 단계에서 강화를 한다라고 해도 앞으로 한동안은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거다. 아니면 큰 규모의 방역 조치 강화가 없다라고 하면 확진자 수는 한동안 계속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은 그 과거와 비교하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일단 절반을 넘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델타 변이가 지역적으로 감염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또 국내에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우세종이 되는 게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한 일주일 사이에 37%대에서 1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50%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이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도 얼마 전 2% 안팎이었는데 최근에 18%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증가 속도도 1, 2주 만에 2배씩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조만간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한 8월경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속도도 또 전파력도 높아서 더욱 우려스러운데요.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델타 변이 감염자의 특징이 기존 코로나19와는 다르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반 감기와 헷갈리기 좋은 증세를 보인다는 건데 본인이 확진된 걸 잘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알파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초기에 발열이나 후미각 상실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와는 대비되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나 인후통 그리고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 해당 연구 결과는 한두 개의 연구 사례이고요. 아직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이 초기 단계라서 전적으로 이 연구 결과들을 인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해당 연구 결과들을 기준으로 볼 때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는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향후에 환절기가 도래하게 되면 일반적인 감기와 상당히 유사한 임상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임상 증상만으로 자가 진단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노출된 시점부터 진단 검사를 받는 시점까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접촉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확진자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접종 완료 2주 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81명 나왔습니다. 돌파 감염과 변이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집단 면역 목표 수치를 70%보다 더 높게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집단 면역의 기준을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전 국민 100%가 접종을 받아야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집단 면역의 기준을 방역 당국의 입장처럼 70%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70%에 도달을 했을 때 이후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는 최근에 백신 인센티브 제한 등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접종을 받지 못한 나머지 30%는 그만큼 감염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이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된 경우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조치 완화와 연계된 집단 면역 설정 기준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100%에 가까운 국민들이 접종을 받아야 코로나19에 대한 그러니까 돌파 감염 부분을 고려할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제약사 제넥신이 인도네시아에서의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2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넥신이 인도네시아에서 5,000명 그리고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5,000명에서 총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다국가 임상 시험을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인도 식약처로부터 임상 2, 3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증 부분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진 사안인데 문제는 안전성도 문제지만 이제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향후 임상시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안전성 부분도 1차 검증에서 소수의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만 명 규모의 임상시험을 거치고 그 이후에 상용화가 되더라도 안전성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과거의 현재의 코로나19 백신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성이나 효능 부분 다 향후 좀 임상 결과나 그 이외의 시판 후의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은 가운데 확산세가 더 커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종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